자,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혁명 배우고 있어요? 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진 건 실제로 전쟁이죠. 1642년부터 1649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 전에 여러분 무슨 청원이 있었어요? 권리청원이 있었죠? 연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몇 년도? 1628년에 의회가 권리청원을 내밀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오케이 했다. 내용은 뭐야? 제발 왕이시여, 세금 거둘 때 우리 의회랑 상의 좀 해주세요. 제발 왕이시여, 군인들을 함부로 민간인 집에 머물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너 왕이지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약간의 무슨권을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왕권 할 때 의회에 좀 말 좀 동의를 얻어라.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차여차해서 누가 등장해요? 맥스웰이야, 크로멜이야. 크로멜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일단 종교가 무슨 도예요? 청교도.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혁명이라 불러요. 물론 교과서에는 무슨 혁명이라고 나와요? 영국 혁명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청교도 혁명으로 합시다. 왜? 뒤에 무슨 혁명도 있으니까. 명예 혁명도 있으니까. 청교도고 여러분 요 사람은 자 무슨 기병을 가지고 이겼어요? 철기병을 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 크로멜이 1649년에 대다수 귀족들이랑 의원들은요 왕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크로멜이 군대를 풀어서 의회를 협박한다면 여러분 드디어 찰스 1세를 여러분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형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막 영국이 멘붕이 온 거야. 그럼 여러분 찰스 1세가 죽은 순간 그의 아들 찰스 2세가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에서 반란 일으켰다가 또 크로멜에게 져가지고요. 찰스 1세 아들인 찰스 2세는 아주 오랫동안 어디로 도망을 쳐요? 프랑스를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완전 짱은 여러분 맥스웰이야, 크로멜이야. 크로멜이 된 거죠. 그러면 크로멜이 여러분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1600 여러분 51년에 여러분 항해조례 내지는 무슨 법을 만들어요? 항해법을 만듭니다. 내용이 뭐냐는 거야. 자, 요때 여러분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한 게 무슨 란드예요? 네덜란드. 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국도 배가 많잖아요. 영국도 뭐야? 식민지가 많죠. 그럼 여러분 자, 내가 잘 나가려면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잘 나가는 국가나 사람을 딱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항해법은 뭐냐? 야, 영국에 들어오거나 영국의 식민지에서 장사하고 싶으면은 모든 배는 영국 배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야. 자, 봐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네덜란드 멘붕이죠. 여러분 네덜란드 되게 쬐끔해요. 그러면 배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중개무역을 하는데 이거지. 야, 네덜란드 니네 배는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고 싶으면은 무역을 하고 싶으면은 영국의 배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 항해법으로 완전히 무슨 란드가 여러분 네덜란드가 완전히 이때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제 누가 되게 바다를 주름을 잡는 거야? 네덜란드가 아니라 누가 보면 영국이 이제 바다를 주름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크로멜 자 항해법으로 누구를 약화시켰다. 네덜란드를 완전히 약화시켰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1552년 정도인가 요때 여러분 자 어디냐 무슨 랜드를 여러분 아일랜드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 그려볼게요. 자 요거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 요게 여러분 아일랜드고 여러분 요게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쳐들어갔느냐? 찰스 1세가 여러분 아일랜드한테 군사 1만 명을 보내면 니네 내가 잘해주겠다 해서 여러분 아일랜드가 찰스 1세를 도와준 거야. 그래서 그거 복수하려고 크로멜이 쳐들어갔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뭐냐?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때 아일랜드 인구가 100만이라고 치면요 요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쳐들어가서 여러분 30만 명을 학살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들을 여러분 여기 나쁜 땅 북부 쪽 늪지거든요. 농사도 안 되거든요. 대다수를 다 여기로 보내버리고 여기는 자기 부하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여러분 아일랜드 특히 북부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영국 싫어하죠. 그 시작이 누구야? 크로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이야.
아일랜드 총리가 잉글랜드 와서 막 회의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 방에 크로멜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일랜드의 장관인가 국회의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나가버려. 왜냐? 야 임마, 아일랜드가 아일랜드래. 크로멜이 아일랜드 500년 전에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내가 아일랜드 장관인데 잉글랜드 왔더니 여러분 크로멜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승질나죠 여러분.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멜이에요? 크로멜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1653년도에 자 이때 의회가 눈치 본 다음에 야 크로멜 그럼 네가 제일 세고 잘 나가니까 네가 왕 할래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멜이 서로 좋아했어. 그래서 아니야 왕이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견제 세력이 군대들이 반대를 한 것 같아. 실제로도 교과서랑 틀리게 크로멜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일부 귀족이랑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차마 왕은 안 되고 야 그럼 내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겠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호국경이라는 여러분 관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국경을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대통령이나 총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그 바로는 크로멜도 왕이 되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일부 특히 군대에서 그렇게 반대한 것 같아. 크로멜. 자 여러분 호국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느냐? 완전히 이 사람이 독재를 해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영국은 왕정이 아니라 영국 최초의 지금 무슨 정이 됐어요? 공화정이 됐죠. 그러면 크로멜이 호국경이지만 누구랑 의논해야 돼? 의회랑 의논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크로멜이 뭘 하느냐? 호국경이 되자마자 거의 그 전후로 해서 여러분 의회를 해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를 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크로멜이 알다시피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크로멜이죠. 이 사람은 종교가 뭐예요? 청교도죠. 청교도가 여러분 생활면에서 겁나 빡세요. 해볼게요. 크로멜이 법을 만들어요. 야! 술 먹고 주정하면 사형. 술 금지. 술 절대 금지. 도박하다 걸리면 사형. 그렇죠? 자, 술도 금지. 도박도 금지. 여러분 노래도 금지. 뭐 축제도 금지. 다 금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크로멜의 정치를 독재 정치 내지는 무슨 정치라고 불렀어요? 공포 정치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보자. 옛날 우리 그 할아버님들이 여러분 농사 질 때 농사일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 농사 지면 너무 힘드시니까 중간에 여러분 간식 드실 때 반드시 뭐 드셨어요? 막걸리 드시면은 막걸리가 술이지만 배도 부르고 좀 이렇게 약간 취하면은 좀 일하기가 편하잖아. 그럼 여러분 영국도 어부도 많지. 또 선원들도 많지. 농사 짓지. 그럼 여러분 고된 일 한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술 한 잔 먹고 딱 해야 되는데 다 금지야.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 하다 걸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크로멜이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크로멜이 죽자마자 여러분 무슨 죄가 벌어졌지? 여러분 축제가 벌어질 정도로 크로멜이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근데 영국에서도 지금 반반인 게 인간적인 면이나 이런 공포 정치는 싫어했지만 영국의 발전을 시킨 건 맞죠. 예를 들면 경쟁자인 누구를 완전히 밟아놨다. 네덜란드를 5번 무슨 법으로? 항해법. 그 다음에 아일랜드 분들에게는 정말 속상하지만 요놈이 아일랜드를 정복을 했다. 여러분 요 정도 알았죠? 그 다음에 크로멜을 무슨 경이라 불러요? 호국경. 나중에 모두 해산해요. 의회도 해산하고 무슨 죄를 했다? 독재를 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은근 잘 나와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한마디로 무슨 교도 혁명이라 불러요? 청교도 혁명. 자 시작해볼게. 지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공화정 어느 순간 찰스 1세가 사형당하는 순간 최초의 공화정 영국. 그 다음에 누가 한 거야? 크로멜. 그래서 항해 조례 항해법도 만들고 두 번째 아일랜드도 정복하고 호국경에 침입했는데 잽싸게 뭐를 없애버려요? 의회를 해산해서 지 혼자 독재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공포 정치를 하죠. 그러면 자 여러분 세계사는 요즘에
되게 연도가 중요하니까 연도를 외웁시다. 자, 1628년 의회가 누구에게? 찰스 1세한테 권리 청정을 주자. 권리 청원, 권리 청정이네. 권리 장전이랑 권리 청정을 같이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사실상 뭐가 발생해요? 왕당파, 의회파가 전쟁이 나죠.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크로멜. 무슨 기병? 철기병. 그리고 1649년에 찰스 1세 죽이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영국 최초의 무슨 정이 돼요? 공화정이 되죠. 그 다음에 1651년에 여러분 네덜란드를 견제하려고 무슨 조례를 만들었어요? 항해 조례. 그리고 1년 있다가 1652년쯤에 무슨 랜드를 점령해요? 아일랜드를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1653년에 여러분 무슨 경우로 취임해요? 호국경으로 취임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모두 해산해요. 의회도 해산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공포정치. 뭐 금지야? 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노래. 도박 다 금지시키죠? 자, 그럼 연도 이렇게 쭉 외워볼게요. 이렇게 연도 쭉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중에 그러면 요 시기에 자 재밌게 보자. 요 시기쯤에 요 시기 누가 살았느냐?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오. 또 요 시기쯤에 누가 살았느냐?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 1637년, 베이컨은 1620년대에 뭐를 써요? 신기관을 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재밌죠, 여러분? 됐고요. 요 시기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청교도 혁명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거의 최초로 만든 누구야? 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홉스가 1650년경 리바이 어던이라는 여러분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계약설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설의 효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홉스의 여러분 사회계약설은 약간 뭐에 모두 본 거야? 청교도 혁명을 본 거지. 그래서 홉스가 봤더니 정치가 개판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찰스 1세가 죽고 여러분 내전 벌어지고 그 전에 그 다음에 누구야? 크로멜이 정권 잡은 게 좋지가 않았나 봐. 그래서 여러분 홉스는 야 왕이 좀 무능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왕을 하나 이렇게 해서 모든 권력을 줘야지 이런 전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청교도 혁명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무슨 왕정을 절대 왕정을 지지한 측면도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됐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크로멜이 죽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야 잘 죽었다. 크로멜 죽었으니까 다시 왕정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몇 세를 2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660년에 여러분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도망가 있던 무슨 2세가 와요? 찰스 2세가 딱 옵니다. 야사를 켜줄게요. 오자마자 왕이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사형 판결 내린 판사들 수십 명 잡아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요. 자, 크로멜의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팠는데 마침 여러분 이렇게 방부제 처리가 돼가지고 잘 보관돼 있는 거야. 그거를 좀 수업 시간에 말하기 뭐하지만 여러분 막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막 여러분 장난 아니게 복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찰스 1세는 딱 오자마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 무슨 권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할 때는 정치는 무슨 싸움이에요? 몸무게 싸움이야? 패싸움이야? 패싸움이죠. 내 부하가 필요하죠. 그럼 해볼게요. 찰스 1세는 2세는 여러분 어디에 도망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도망가 있었죠. 프랑스가 엄청나게 많이 지지해줬겠죠. 그럼 재밌게 해볼게요. 프랑스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무슨 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죠. 그런데 찰스 2세가 봤더니 이미 의회는 다 무슨 애 출신이야? 국교회 출신인데 자기를 견제하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느냐? 찰스 2세가 프랑스에 있을 때 여러분 카톨릭 친구들 많이 사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찰스 2세는 누구를? 카톨릭 세력을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영국 내에도 여러분 약간 카톨릭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찰스 2세는 카톨릭 세력 가지고 의회의 국교회 세력과 이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야, 큰일 났다. 저 찰스 2세가 카톨릭 애들을 의회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의회도 약해지고 찰스 2세가 세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회가 법을 만들어요. 자, 심사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내용이 뭐냐? 야, 앞으로는 종교를 심사해서 국교회가 아니면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걸 만듭니다. 그럼 잠깐만 여러분, 찰스 2세가 카톨릭 세력 가지고 의회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의회가 그거 막으려고 잽싸게 법을 만들었죠. 10번. 무슨 사법? 심사법이에요. 그러면 심사법은 뭐야? 절대 카톨릭 애들은, 종교가 카톨릭인 애들은 뭐야? 관직 내지는 의회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1673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찰스 2세가 막 국회의원 막 꿀밤 먹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심사법 만들자마자 인신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인신보호법이 뭐냐? 이거야. 자, 함부로 왕이지만 함부로 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할 수 없다. 의원들의 인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 언제 만드느냐? 1679년도에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1660년에 와서 여러분 이제 무슨 정은 끝났어요. 공화정은 끝나고 왕이 정치하는 다시 왕정 복구가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찰스 2세 왕권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핵심이 뭐야? 카톨릭 세력을 등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해요? 견제하려고 다 볼게요. 심사법 다음에 뭐야? 인신보호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의회도 두 개로 갈려요. 야, 그래도 나는 왕을 지지해 라는 의회를, 외울게 여러분, 그런 당을 앞으로 무슨 당이라 불러요? 토리당. 아니다. 왕보다 우리 의회가 힘이 세야 된다. 여러분, 왕을 견제하는 무슨 당으로? 휘그당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옛날 문제 알려줄게요. 찰스 2세 때 찰스 2세를 보여줘. 찰스 2세를 보여준 다음에 이때 벌어진 일. 옛날 수능 문제. 토리당과 휘그당이 생겼다. 찰스 2세를 보여주고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법. 무슨 법? 심사법, 인신보호법.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갈렸다. 그 다음에 심사법과 의회가 인신보호법을 만들었다. 누구 때문에? 찰스 2세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알면 찰스 2세는 의외로 되게 잘 간단해요. 그러면 해보자. 해볼게. 찰스 2세가 다시 왕이 된 건 언제예요? 1660년. 왕정 복구. 근데 자꾸 카톨릭 세력 가지고 의회를 견제하려니까 의회가 심사법 1673년, 인신보호법 1679년에 만들죠. 요거 두 개 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찰스를 지지하는 당을 5번. 토리당. 무슨 당? 토리당. 그 다음에 무슨 당? 의회. 휘그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방금 얘기했지만 찰스 2세 보여준 다음에 다음 중 이 당시에 벌어진 일.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분화됐다. 혹은 뭐예요? 심사법, 인신보호법.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찰스 2세는 딱 연도 3개만 외우면 되는 거죠? 자, 지워볼게요. 자, 천천히. 외워져야 안 외워져야 지금? 외워지죠? 그리고 알고 있던 학생들도 아마 연도를 몰랐던 학생들은 그냥 아는 거에 더해서 연도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 자, 맥스웰이야, 크로멜이야. 참고로 맥스웰이 뭐냐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커피인데, 그게? 일회용 커피죠. 그게 맥스웰이야. 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크로멜이 죽으면서 공화정이 끝나고 왕정 복구가 되죠. 1660년 찰스 2세가 왔습니다. 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죠. 누굴 데려와요? 카톨릭 세력도 데려오고 영국 내에 카톨릭 세력을 모아서 의회, 국교회를 견제하니까 의회가 무슨 법? 심사법 1673년, 인신보호법 1679년을 만들죠. 그 와중에 여러분 찰스 2세도 자기 패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찰스 2세를 지지하는 당을 5번. 무슨 당? 토리당. 그 다음에 이렇게 의회 이응이죠. 뭐라고? 휘그당. 의회는 휘그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찰스 2세가 그냥 또 천수를 누려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문제적 인물. 여러분,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찰스 1세의 동생이에요. 찰스 2세의 동생입니다. 찰스 2세 동생이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대놓고 무슨 톨릭을 지지해요. 카톨릭 세력을 데려다가 여러분, 누구를 엄청나게 지금 견제해요. 의회, 무슨 교회를? 국교회를 견제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 제임스 2세 장난 아니야. 이 사람은, 나는 왕이다. 왕은 다른 사람이랑 틀리다. 엄청나게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니네 건방지게 심사법 만들었지. 이거 폐지. 니네 건방지게 인신보호법 만들었지. 이거를 폐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찰스 2세까지는 좀 티격태격해도 원칙을 지켰는데 이 제임스 2세는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카톨릭 세력을 막 더 데려오고 막 심사법, 인신보호법 무시하고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야. 게다가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 제임스 2세가 의회 몰래 여러분 육군 내지는 항상 육군이죠. 육군을 막 육성하려고 그래. 그럼 봐봐. 여러분 영국은 섬나라라. 해군만 있으면 되는데 육군이 있다는 건 뭐냐? 왕이 육군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권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의회가 고민하다가 저거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이 세지니까 여러분 해볼게요. 요 영국 의회가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란드?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는 요때 네덜란드는 여러분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총통인데 요 사람 부인이 누구냐? 여러분 제임스 2세의 딸이 누구예요? 메리예요. 그러면 갑자기 의회가 윌리엄아, 제임스의 딸인 메리야, 니네 군대를 데리고 오면 우리 의회 군대랑 합류해서 제임스 2세를 내쫓자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이 돼요? 딸한테 아빠를 어택을 하재. 대신에 의회가 꼬셔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너 윌리엄 사위 딸 메리한테 영국 왕을 주겠대.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때 메리가 너 장난까? 하면서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윌리엄과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가 군대 끌고 영국에 오고 의회도 군대 모아서 법으로 제임스 2세 너를 왕에서 폐위하겠다 라고 딱 공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알아봤더니 교과서에 의하면 제임스 2세가 되게 막 무능하고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임스 2세가 여러분 엄청나게 전투 경험이 있고 옛날 여러분 유럽에서 굉장한 장군으로 활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술 전략 장난이 아니래. 그리고 굉장히 의립하고 굉장히 신중했는데 단점이 뭐냐? 되게 능력자야. 전쟁도 잘하고 굉장히 관대하고 다 좋은데 약간 융통성이 없었대. 뭐냐?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약간 의외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절대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썰에 의하면 제임스 2세가 여러분 맘만 먹었으면은 의회파랑 네덜란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전투를 잘했대요. 근데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떤 충격? 사위랑 딸이 쳐들어온 거야. 이때 여러분 제임스 2세가 싸울 수는 있지만 너무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프랑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쟁이 안 나요. 그래서 전쟁 안 하고 피 안 흘리고 좋게 명예롭게 끝났다. 그래서 뭐 요 혁명을 1688년 여러분 우리가 요 혁명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명예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전에 무슨 교도 혁명은 청교도 혁명은 피를 많이 흘렸죠. 심지어 누구까지 냉강 죽였어요. 왕까지 죽였잖아. 그런데 1688년에 벌어진 5번 무슨 혁명은 왜 명예혁명이에요?
피를 안 올리고 끝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임스 2세가 굉장히 좋은 결단을 한 거지. 왜? 실제로 여러분 전쟁하면은 이길 확률이 컸대. 근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우리 재밌게 해보자. 영국 혁명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제임스 1세 죽은 다음에 찰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2세 다음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제임스 2세까지 온 거죠. 그러면 제임스 2세는 찰스 2세랑 똑같이 계속 무슨 카톨릭을 강조하고 의회를 탄압했죠. 게다가 제임스 2세는 무슨 법? 심사법, 무슨 보호법, 인신보호법을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의회가 누구랑 연락을 해요? 네덜란드의 총독 제임스 2세의 사위였던 오렌지공 윌리엄 딸 메리한테 연락을 해서 의회랑 네덜란드와 손잡고 여러분 공격하면서 사실상 누구를 제임스 2세를 폐위를 하는데 제임스 2세가 그냥 전쟁 안 하고 나가버리죠. 피 안 흘리고 끝났다. 자, 무슨 혁명? 명예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여러분. 자, 연도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1688년에 여러분 8년에 피 안 흘리고 아주 멋지게 혁명이 벌어졌어요. 무슨 혁명? 명예혁명이죠. 이때 누가 왕이 되느냐? 자, 사위였던 무슨 암이랑 윌리엄이랑 여러분 딸이었던 메리가 여러분 공동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있다가 1689년에 몇 년에? 1689년에 의회가 윌리엄과 메리에게 여러분 하나 문서에 사인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요거를 우리가 제일 잘 나와요. 요거를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잠깐 헷갈려 봐 여러분. 1628년에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준 건 무슨 청원이었어요? 권리청원이라면 명예혁명 1688 1년 있다가 의회가 내민 게 무슨 장전이야? 권리장전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 전하 앞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봐봐.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이거 수십 번 볼 건데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권리청원은 전하 세금 함부로 걷지 말고 세금 걷을 때 의회랑 상의 좀 해주세요. 전하 군대 함부로 키우지 말아주세요. 전하 자신의 군대를 함부로 민간인 숙소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전하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 권리청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왕권을 조심스럽게 견제하는 거죠. 근데 권리장전은 좀 빡세요. 해볼게요. 만약 왕이 의회의 상의 없이 군대를 키우면 이건 위법이다. 왕이 의회의 허락 없이 세금을 거두면 위법이다. 왕이 함부로 국회의원을 잡아가면 위법이다. 위법이 뭐야? 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잡아가면 안 된다. 의회에서 하는 토론이나 주장하는 거 가지고 핑계 잡아가지고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면 권리장전은 뭐냐? 이거예요. 권리장전은 의회 권한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자, 의회가 법도 앞으로 만들겠다. 또 의회가 세금도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제정하겠다. 또 하나, 의원들을 함부로 잡아가지 못한다. 내가 국회에서 무슨 말을 왕을 욕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잡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의원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한다. 의원 여러분, 면책권이 들어있는 게 권리장전이에요. 훨씬 센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윌리엄과 메리는 원래 영국 왕이 될 수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가 시켜준 거죠.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영국은 자 따라해보자. 입헌 군주제의 기틀이 뭐예요? 미안해. 안 보이겠다. 다시 여러분. 요 명예혁명 권리장전으로 영국은 입헌 무슨 제의 군주제도의 기초가 쌓이는 거야. 그럼 잠깐만. 입헌 군주제가 뭐예요? 군주. 왕이라도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야, 권리청원하고 했지만 찰스 1세는 의회 무시했죠. 법도 무시했죠.
지 마음대로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권리장전에 의하면 왕이지만 법에 의하지 않고, 법이 뭐야? 의회가 만든 법이야. 법에 의하지 않고 세금 걷는 건 위법이다. 왕이지만 돈이 들어가는 상비군을 키우는 거를 의회 허락 없이 하면 위법이다. 왕이지만 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한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그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5번 무슨 장정 이후에 권리장정 이후부터는 이제 왕이지만 완전히 의회, 법을 무시 못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입헌 군주제의 기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입헌 군주제의 기틀이 잡혔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무슨 혁명? 명예 혁명. 자, 지어볼게요. 자, 제임스 2세가 왕권 강화시키고 카톨릭을 지나치게 등용을 하고 심사법, 인신보호법을 무시하니까 의회랑 누구랑 손을 잡아요? 검은 고양이 메리. 뭐라고요? 메리랑 윌리엄 코. 그래서 1688년에 자, 무슨 혁명 여러분? 명예혁명이 벌어지고 1년 있다가 1689년에 무슨 장정? 권리장정. 통과시키죠? 권리장정으로 이제 해볼게요. 왕권이 많이 약해지죠. 옛날보다 법에 의해야 되겠죠. 자, 의회가 뭐를 가져가요? 입법, 법을 만들겠다. 과세권, 그 다음에 의원의 면책특권, 민주주의, 입헌군주제의 기틀이 됐다. 뭐야? 권리장전. 여기까지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제 누가 죽냐면요. 자, 재밌게 해볼게요. 메리와 윌리엄이 그 자식이 없었대요. 좀 불쌍하죠. 야, 이 사이에서 자식이 딱 있었으면 바로 무슨 왕이 되는 거야? 영국 왕이 되는데 메리가 먼저 죽어요. 근데 두 부부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나 봐. 메리가 죽고 이제 윌리엄이 죽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빨간 머리 앤이라는 이분이 여왕이 되세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메리의 여동생이야. 그럼 누구의 딸이야? 제임스 2세의 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앤 여왕이 왕이 되는데 이분의 업적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봐봐. 원래 여러분 영국은 이렇게 무슨 랜드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이때 스코틀랜드가 뭐에 투자를 했다가 나라 재정이 붕괴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IMF 같은 게 세 개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잉글랜드가 돈 줄 테니까 그냥 우리 합치자 해서 여러분 바로 요 앤 여왕 때 1707년 여러분 드디어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잉글랜드가 합병을 해버립니다. 스코틀랜드를 누가 앤 여왕 때 합병이 돼서 여러분 이때부터 The Great England 저 뭐야 여러분 이제 무슨 제국이 되는 거야? 대영 왕국 혹은 대영 제국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합병했다. 무슨 여왕? 앤 여왕. 이게 유일한 업적이에요. 이거 되게 은근 잘 나와. 그러니까 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항상 세계사 할 때 여러분 꾸며주기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메리와 윌리엄 나오면은 1688의 명예혁명, 1689의 권리장전, 입헌군주제의 기초. 그쵸? 그러면 빨간 머리 앤 무슨 여왕? 앤 여왕 나오면 1707년에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를 합병했다. 자, 대영제국이 됐다. 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나 우연히 봤는데 요 앤 여왕이 진짜 좀 불쌍하더라고. 왠가 해줄게요. 이 앤 여왕의 남편이 그 노르웨이 왕자랑 결혼했는데 둘이서 엄청나게 금슬이 좋으셨나봐.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19명. 근데 여러분 슬프더라. 왜 슬프느냐? 19명 중에 12명을 유산해. 유산이 뭔지 알죠?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은 태어났는데 2명은 태어난 날 죽어. 근데 여러분 다행히 3명 남았죠. 3명이 남았는데 다 7살, 8살, 9살에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성분 중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처음 봤어. 아니 19명 중에 14명이 유산당하고 그 다음에 2명은 태어난 다음
그러니까 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N여왕 진짜 멘탈이 장난이 여러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도 나중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본 왕 중에 좀 제일 불쌍한 여왕 같아요. 그래서 N여왕이 죽고 받다 씹은 자식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왕족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왕족들이 번각의 종교가 무슨 톨릭인 거야? 카톨릭인 거야. 그 왕족이지만 카톨릭이면은 여러분 왕이 못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왕족 중에 막 찾고 찾아가지고 첫째 카톨릭이 아니고 영국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찾았는데 어디냐 여러분? 바로 독일에 있는 하노바에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그 서열이 50이었거든요. 근데 1부터 49까지가 카톨릭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 될 서위가 50이면은 거의 될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노바의 공작이에요. 사실상 하노바의 왕이었던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조지 몇 세가 됩니까? 1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전 족보를 따져봤거든요. 요 조지 1세의 외할머니 외할머니야? 그러면 엄마의 엄마죠. 외할머니의 아빠가 제임스 몇 세예요? 1세예요. 그럼 제임스 1세가 뭐야? 왕권 친수설 찰스 1세의 아빠죠. 그러면 찰스 1세의 아빠니까 찰스 1세의 여동생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거야. 제임스 1세의 딸이 조지 1세의 외할머니인 거야. 야, 이거는 진짜 행운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지 1세가 이제 영국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노바에서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하노바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자,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무슨 8세, 헨리 8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분, 튜터 왕조예요. 튜터 왕조. 튜터 왕조.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제임스 1세에서 여러분, 지금 누구까지 이렇게 N여왕까지는 스튜어트 왕조예요. 친척이에요. 다 친척. 친척인데 직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무슨 1세가 되면, 조지 1세가 되면 무슨 왕조가 되는 거예요? 하노바죠. 근데 여러분, 요 조지 1세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영국 왕족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3분의 2 피는 독일 피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노바란 말을 바꾸고 지금 왕조를 이렇게 해버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재밌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조지 1세는 지금 현재 무슨 왕이 됐어요? 영국 왕이 됐지만 저기 하노바 자기 나라도 다스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영국 왕이 됐지만 영국보다는 자기 옛날 그 하노바에 더 신경을 썼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영어를 전혀 못했대요. 그리고 영국 정치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나 하노바에 이미 내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노바에서는 절대 왕정인데 조지 1세가 영국 왔더니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우리 하노바에서는 내가 얘기하면 착착 일이 진행되는데 영국은 너무 의회가 힘이 세가지고 나 왕이 의회를 가야 돼. 그럼 조지 1세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아니 나 살던 내 고향 하노바에서는 야! 다 대가리 박어! 하면 대가리 박는데 이놈의 영국은 의회가 힘이 세가지고 나 왕이 의회 가서 신하랑 얘기해야 돼. 그게 되게 싫었나 봐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여러분 조지 1세가요 프랑스어에 엄청 능통했대요. 그럼 여러분 영국의 귀족들은 다 프랑스어 했대. 그래서 의외로 말은 통했대요. 근데 어떻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조지 1세가 야 의회에서 어떤 당이 200명이고 어떤 당이 100명이면 네가 여당을 해서 요 200명 중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무슨 부 장관 해서 여러분 이런 장관들의 모임을 내각이라 그래요. 야 그러면 나 조지 1세는 영국 정치에 많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회 당 중에 예를 들어보자. 여기 토리당이 있고 휘그당이 있는데 요번에 휘그당은 국회의원이 100명 되고 토리당은 여러분 200명이 되면 얘네가 여당이죠. 그럼 요 200명 중에서 장관들 10명 뽑아서 장관 여러 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각이라 그러죠. 니네가 책임지고 정치해라.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를 만듭니다. 그럼 이 순간 왕은 정치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 거죠. 누가 다 하는 거야? 의회가 다 하는 거죠.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왕은 뭐 하나? 군림하나. 왕은 뭐 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누가 통치한다? 국회의 의회의 다수파가 내각이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정부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걸 내각이라 그래요. 행정부죠? 그러면 내각에서 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해라. 물론 아주 큰 일은 왕이랑 합의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지 1세 덕분에 영국에서 이제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생기면서 입헌군주제가 슬슬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왕은 군림, 존재한다. 왕은 왕실에 있으나 통치는 안 하겠다. 맡기겠다.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뭔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지 1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요. 뭐 다 끝났어요. 오늘 해보자. 계몽주의 사상 다 끝났죠. 계몽주의 끝나고 여러분 뭐까지 했어요? 우리가 18세기 여러 가지 문화 로코코 해가지고 칸트까지 끝났죠. 그리고 어디까지 했어요? 영국 청교도혁명 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끝났어요? 명예혁명이 끝났죠.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미국 무슨 혁명? 독립혁명이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2시간, 1시간 내내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자. 첫째, 오늘 여러분 18세기 우리가 무슨 사상을 배웠어요? 계몽주의 사상을 배웠죠? 키워드는 무슨 성이에요? 이성으로 미신, 무지, 타파하고 사회 진보죠. 해보자. 가장 유명한 사람 볼테르, 관용, 신앙과 여러 가지 자유. 두 번째, 몽테스키웨. 뭐야?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 그 다음에 디드로, 백가, 전서파, 루소 쭉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18세기 다른 거죠. 무슨 코 문화가 나왔어요? 로코코 문화, 귀족, 섬세, 우아, 화려. 자, 무슨 건물? 상수시 건물이 있고. 자, 음악가는 모차르트, 무슨 밴? 베토벤이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18세기 자 여행기가 많이 나왔죠. 걸리버 여행기.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쓴? 로빈슨 크루소. 그 다음에 18세기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쳤어요. 여러분 바로 무슨 트에? 칸트의 무슨 론이 나와야 돼요? 관념론. 여러분 요거 쫙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나중에 혁명이 벌어지죠. 첫 번째가 나중에 배울 독립혁명. 두 번째가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자,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국혁명을 했죠. 자, 맨 처음 배웠던 게 무슨 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 자, 주인공은 무슨 1세예요? 찰스 1세. 국교의 강요, 전쟁, 의회 무시하니까 의회가 무슨 청원을 발표했어요? 권리청원 1628년. 오케이 하고 해산시킨 다음에 스코틀랜드랑 싸우다가 돈이 없어서 의회 열었다가 내전이 벌어지죠. 1642년에서 1649년까지 내전이 벌어져서 1649년에 찰스 1세 땡강 하고 죽고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크로멜이죠. 크로멜 하자마자 왕정 없애고 무슨 정을 해요? 공화정. 무슨 정? 공화정. 1651년에 여러분 항해법 네덜란드 견제하고 1652년에 무슨 랜드? 아일랜드 복속하고 1653년에 호국경이 되고 의회 해산하고 독재, 술, 담배 금지하고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래서 공포정치, 독재였죠. 얘 죽은 다음에 1660년에 다시 누가 와요? 찰스 2세가 왔는데 카톨릭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권 강화하니까 해볼게요. 의회가 자 심사법 1673년 1673년 인신보호법 1679년 그리고 토리당 휘그당으로 갈라지죠. 얘 죽은 다음에 무슨 2세? 찰스 2세 죽은 다음에 누구야? 제임스 2세가 등장하죠. 심사법 무시 뭐야? 인신보호법 무시 카톨릭 좋아하고 상비군 키우니까 1688년에 무슨 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1689년에 무슨 장정? 권리장정.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07년에 빨간머리 N여왕. 자, 스코틀랜드를 합병해서 대영제국이 되고 1714년 조지 메세. 조지 있을 때 영어 못하죠. 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 잠깐만 여러분. 아니 2시간 내내 배운 거 몇 분도 안 걸려요. 한 3, 4분도 안 걸리죠. 그러면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들은 다음에 계속 반복.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하겠죠. 그럼 그때 2분도 안 걸리겠죠.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 외우라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웬만큼 아시는 분들도 연도 만약에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호흡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많이 복습을 하고 수업 잘 들은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공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